안녕하세요. 공부할 랩 조이쌤입니다. 실습 스텝 1 데이터 수집에 이어 실습 스텝 2 측정 도구 선택 편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에도 큰 그림을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스텝 1에서 5에 해당하는 실습은 논문의 구성 체계 중에서 연구 방법 및 결과 파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스텝 2에서는 설문 제작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데이터와는 달리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모든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먼저 분석 방향 설정, 연구 대상 선정 등을 통해 전체적인 설문을 구성합니다. 다음으로 측정 도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설문지는 배부, 회수, 응답 내용 코딩, 분석, 결과 해석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분석 방향 설정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연구 설계와 관심 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앞서 관심 주제와 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어떻게 분석해서 무엇을 알고 싶은지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 방향을 결정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분석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분석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연구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단 간의 차이를 보고 싶은지,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예측을 하고 싶은지, 연구 대상의 속성에 따라 연구 대상을 군집화하고 싶은지, 응답 패턴에 따라 연구 대상을 분류하고 싶은지, 문항의 속성에 따라 문항을 분류하고 싶은지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여 연구 문제로 만들고 발전시키기에 좋습니다. 앞으로 차차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향을 구상했으면 다음으로 연구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연구 대상은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연구 주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구 대상을 정했으면 이제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은 무엇이지? 모집단의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으니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출하지? 이러한 문제들을 결정합니다. 표본 추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별도의 연구 방법론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대상, 표본 추출 방법을 정했으면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결정합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패널 데이터에서 필요한 내용만 추출해서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설문조사를 한다면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인쇄를 해서 배부하고 회수하여 코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실험 연구에서 반복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 방법도 달라지겠죠. 연구 대상, 표본 추출까지 결정이 되었으면 수집한 측정 도구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대상이 내가 선택한 연구 대상과 같은지를 비교해서 그 측정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측정 도구를 찾아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변수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변수를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이니까 저는 여기에서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데이터는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 안에 정리된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았던 패널 데이터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행은 케이스, 흔히 케바케라고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서로 달라 할 때 그 케이스입니다. 또는 사례, 관측치, 개체, 기록 등 다양하게 불리고요. 열은 변수, 필드, 속성,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등에서는 특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케이스와 변수가 익숙하네요. 앞으로 실습에서도 케이스와 변수로 부르겠습니다. 변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정형 데이터 외에도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도 있는데요. 추후에 별도의 실습 영상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는 통계적 분석이 아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 이번 과정과는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수를 활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었다면 그 변수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였어요. 설문지를 돌리고 회수해서 입력한 다음에 분석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해도 신뢰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고민을 거듭하다가 교수님께 이실직고를 했더니 제가 측정 도구를 잘못 선택한 거였어요. 결국 논문 심사를 못 받고 그 다음 학기에 다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겨우 졸업을 했어요. 측정 도구의 선택은 관심 주제를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정이죠.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선택한 변수를 키워드로 해서 선행 연구물을 찾아봅니다. 그렇게 찾은 논문을 읽어보면 측정 도구 파트에서 측정 도구가 나오고 누가 개발했는지 혹은 누가 번안했는지 등이 적혀 있습니다.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땡땡땡 척도 개발 타당화, 땡땡땡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화 등으로 최근 개발된 측정 도구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몇 개의 후보 논문을 살펴보고 참고 문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측정 도구를 개발 또는 번안한 분의 논문이 나오죠. 석사학위 논문에서 개발한 측정 도구는 일단 패스하세요. 석사학위 논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좀 더 엄격하고 박사 졸업 후에 학술지에 투고하게 되면서 좀 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도구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라서 박사학위 논문을 추천드립니다. 측정 도구 인용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되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부록에는 설문지가 들어있고 그 설문지를 개발 또는 활용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간혹 학술지 논문 본문이나 부록에도 설문지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 개발 또는 번안한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찾아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내, 국외 측정 도구를 찾을 때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고요. 적합한 측정 도구가 없을 때는 측정 도구를 개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도구 개발은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으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측정 도구는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활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변수명, 연구자, 측정 도구를 활용한 연구 대상, 변수별 문항 예시, 문항수, 척도 등을 기록해 놓고 분석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빠지게 되더라도 기록으로 남겨두면 논의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거나 다음 논문을 쓸 때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축적해 나가면 연구자에게 재산이 됩니다. 측정 도구 선택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패널 데이터나 온라인 설문이라면 별도의 입력 단계가 필요 없지만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 회수한 설문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분석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시간이 코딩과 코딩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사용될 정도로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 힘들다고 대충 처리해 놓으면 분석 결과가 신뢰롭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중요한 단계이니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코딩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문에 포함될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 연구 대상, 수집 방법을 선택하여 설문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후에는 분석에 적합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을 거쳐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까지 진행한 후 결과를 해석하여 논문에 반영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고 실습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